그리고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시고 그럴 때가 언제 있으신가요? 저는 좀 소박했어요. 예. 물론 큰 건을 맡아서 변호사비를 많이 받게 돼가지고 그럴 때도 뿌듯하긴 하지만 예.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그것보다는 하고 있는 그 클라이언트 풀 자체가 회사를 상대로 하는 자문일을 빼고는 대부분 다 미국 현지에 있는 교민 개개인들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개개인 분들의 이 퍼스널 니즈, 그 법률적인 리걸 니즈를 해소시켜 드렸을 때 그분들이 막 고민하고 계셨는데 제가 잠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변호사 만나는 거를 좀 꺼려하시고 걱정만 하시다가 저를 만나서 해결을 하시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 저는 그럴 때가 제일 보람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은 제 손님 중에 한 분이 영주권자신데 범죄 기록 때문에 영주권 갱신한 날짜는 가까우는데 영주권 갱신을 겁을 내서 못 하고 계셨어요. 예. 그리고 그 기록 때문에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고 뭐하고 그러는 게 가족들한테 알려지는 게 싫으신 거고.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에도 그냥 광고만 보고 오셨는데 첫 마디가 비밀은 지켜주실 거죠 였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변호사와 그 어토니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당연히 지켜야 될 거고요. 변호사에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변호사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변호사의 고충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듣는 얘기는 많은데 할 수 있는 말은 적기 때문에 왜 임금님 귀는 당나귀다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당연한 그 변호사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걱정될 정도로 자기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얘기 못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 범죄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이민법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이 돼서 영주권 신청을 해도 갱신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사례로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런 거를 도와드렸을 때 그분이 정말 고마워하셨고 좀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걸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 라이어빌러티 문제가 누가 책임이 있는 또 사고인지 이게 불분명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소송을 가서 그게 잘 해결이 돼가지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신 케이스. 그래서 고맙다고 그분들이 한마디 하실 때 또 다른 작은 예로는 아주 짧은 몇 페이지 안 되는 그런 법률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영어를 잘 못하셔가지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또 변호사한테 가면 변호사가 뭐 피도 많이 차지할 거고 또 그런 걸 걱정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 많은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저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간단한 일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투입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간단한 일도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선배 변호사님들한테 저도 조언도 구할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의 자산은 경험이에요. 경험. 법률 지식도 지식이지만 경험. 실제로 케이스를 해보고 경험해 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가면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의 문턱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다른 변호사분들도 분명히 피를 조정을 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일인데 오셨을 때 제가 아주 적은 피만 받고 그 케이스를 해결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아주 손수 그 핸드라이팅으로 쓰신 땡큐 노트와 함께 기프트 카드를 보내셨더라고요. 가족끼리 가서 식사를 한번 하라고. 저는 그런 걸 받았을 때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기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일을 하고 나서 무조건 기프트 카드로만 받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 로펌에서 일을 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퍼스널 어프리시에이션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어찌 보면.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그 인디비주얼 클라이언트랑 프론트 라인에서 만나서 접촉을 하다 보면 그런 게 금전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그 퍼스널 어프리시에이션을 받는다라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럴 때 굉장히 좀 뿌듯하고 저도 보람을 느끼죠. 집에 돌아가면 그 못 받고 또 야드 일하고 많은 어떤 미국에 사는 많은 교포분들, 남자 가장분들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뭐 사실 그걸 즐기면서 할 수 있고 고맙긴 하지만 밖에 나와서 이 작은 손님한테 고맙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저는 그 변호사가 돼서 변호사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보람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좀 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변호사 만나는 그 문턱을 되게 그 높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변호사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한국보다 사실 더 미국이 사기가 많아요. 그래요? 사기의 예. 어떤 범죄화, 예. 사기로 인해서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는 건수는 한국이 많을지언정, 예. 한국은 소송화되고 법률 분쟁화되는 경우가 많을지언정, 예. 실제 미국이 사기 사건들은 더 많고 더 복잡 다양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모든 사기의 그 유형과 수단 이런 것들은 예. 미국에서 시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게 제가 이거는 한국에서도 어떤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할 때도 많이 드렸던 말씀인데 제 옛날 전문 분야로 돌아가면 예. 신용정보제도가 미국에서 발전하게 된 계기가 결국 예. 그거예요. 아. 땅이 넓고 직접 얼굴을 보고 혹시 문제 있으면 바로 뛰어가서 찾아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그렇죠. 미국은 워낙 넓잖아요. 예. 예. 그런 그 격지자, 떨어져 있는 원격지 거래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의 그 신용을 파악하기 위한 매개체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발전한 게 그 신용정보 조사기관, 집중기관, 또 크레딧 뷰로 같은 거거든요. 예. 예. 세계적인 어떤 첨단 사기 기법이나 수단 같은 거는 미국에서 발생된 게 많습니다. 뭐 그런 게 영화들도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그게 실제로 크리미널리 찰지가 안 되고 또 민사소송으로 그 수가 안 될 뿐이지 계약과 관련된 문서와 관련된 사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어떤 법률 문서에 서명하실 때 예. 계약서에 서명하실 때 무슨 유틸러티 컴퍼니하고의 계약서처럼 예.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예. 계약서 말고 조금이라도 중요하고 일반 계약서랑 다른 어떤 사인 간의 계약서일 경우에는 예. 꼭 변호사의 어떤 1차 리뷰를 받고 서명하시는 게 좋아요. 제 손님들도 몇 번 보면은 일단 일을 저지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사인하고. 아니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이걸 가지고 무슨 뭐 100불 200불 뭐 차진할 수 있을지언정 아주 간단한 거는 그냥 보고 말씀으로 해결해 드리는 경우도 많다고. 예. 예. 제발 좀 서류에 어떤 내용의 문서인지 확인은 받고 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을 받고 서명하시라고 예. 그렇게 제 손님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법률 문서, 계약 문서는 꼭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지금 당겨서 말씀드리면 의사들도 예.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의학과 주치의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뭐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무슨 뭐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그분한테 진단을 받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처방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처방해 주시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스페셜 다른 어떤 전문의한테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분들이 주치의 역할을 하는 회계사 또 변호사 쪽에 그 전문가를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이 있다 그러면 프라이머리 케어 어토니가 있는 게 좋죠.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그 변호사한테 가시면 그 변호사가 직접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해결하고 본인이 할 수 없는 거면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가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고 예. 제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사실 손님들한테도 제발 제 변호사비 걱정을 하지 말고 일단 보여달라고 보여주고 나서 차지할 만한 일이고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고 예. 그렇지 않고 이거는 훨씬 훌륭하신 그 변호사분들 그분 전문가분들한테 가시는 게 좋으면 제가 그분들 몇 분들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분들한테 가시라고. 예. 그냥 사인하고 오신 다음에 문제 터졌다고 그러면서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다고 그런 당부를 많이 드리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도 일부 그 중첩이 되긴 하는데 이쪽 지역이 DMV라 그래서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경계가 모호하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변호사분들 중에도 어느 한쪽의 라이센스만 갖고 세계주의를 막 인발부하시는 변호사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그거는 가급적 삼가하시는 게 좋고 만약 메릴랜드 일이면 메릴랜드 라이센스 있는 변호사, DC 일이면 DC 라이센스가 있는 변호사, 버지니아 일이면 버지니아 라이센스가 있는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메릴랜드에서 내가 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 메릴랜드 라이센스 있는 분한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맞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 예. 그 발생한 곳의 법률이 일차적인 법률 적용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메릴랜드에서 사고가 나면 당연히 메릴랜드 법에 따라서 그 라이어빌러티 문제나 그 사고 처리들이 이루어져요. 예. 근데 그 교통사고 변호사들이 하는 일의 1단계, 앞단계 일은 라이어빌러티의 디스퓨트가 없는 이상 예. 상대방 보험사와의 어떤 클레임 핸들링 문제를 도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 의뢰인이 상대방 보험사와의 어떤 보험 클레임 문제를 핸들링하는 것을 도와드린다는 차원일 경우에는 메릴랜드주 변호사가 아니어도 그 정도까지는 인발부를 할 수가 있는 게 맞아요. 예. 예를 들어 버지니아 변호사라도. 하지만 메릴랜드 그 있는 사고에 라이어빌러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라이어빌러티 문제에 결국은 디스퓨트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소송을 가게 된다. 예. 그리고 법적으로 싸울 일이 생긴다 할 예. 경우에는 무조건 메릴랜드 라이센스 있는 변호사가 일을 맡아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라이센스를 다 갖고 있지만 예. 뭐 저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인정할 거를 인정하는 변호사가 돼야 돼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변호사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어렵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중에 메릴랜드 쪽에 변호사가 하나, 둘, 셋, 세 분이 있고 또 버지니아 쪽에 두 분이 있어요. 세 분, 두 분 다 미국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송이 있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예. 그 조인트 카운셀로 같이 일을 하죠. 아무래도 법정에 가면 예. 그리고 또 미국처럼 변론주의 그 변론 기일의 어떤 질문과 답변, 증인의 진술, 공방 이런 거를 통해서 책임이 결정되는 그런 법정 문화에서는 영어가 퍼펙트하고 그리고 또 주어리 트라이얼, 배심원을 가게 되면 더더군다나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변호사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리티게이션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또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큰 로펌에서도 서류 일, 플리딩, 문서만 작업하는 변호사가 있고 그걸 가지고 실제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하는 리티게이션 변호사는 또 따로 있고 그래요. 그거를 다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슈퍼맨인 거죠.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겠네요. 하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법정에 나가서 뭐 제가 영어가 뭐 100% 퍼펙트한 네이티브가 아닌데 예. 특히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이 저지들, 판사님들이 소송 중에 농담하실 때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못 알아들으면 서로 벙찌는 아니 그럼요. 판사님들 중에 특히 여름철이나 이럴 때에는 원래 있는 판사님들이 휴가를 가게 되면 리타이어, 일단 은퇴한 판사님들이 네. 임시로 와서 일을 해주시는 판사님들도 있어요. 아, 그런 분들 그 법정에 가게 되면 재밌어요. 뭐 판결을 내리고 뭐 하다 말고도 변호사들하고도 막 농담도 나누고 그러는데 예. 그럴 때 그런 거에 잘 맞장구도 치고 대화도 네. 잘하고 그럴 수 있는 변호사하고 예. 아무리 똑똑하고 뭐 읽고 잘 쓰고 플리딩 같은 변론 서류를 만드는 건 잘할지언정 법정에 나가서 그거를 잘할 수 없는 변호사가 그 일을 맡게 되면 예. 그건 손님을 위한 길이 아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법정에 나갈 일이 있으면 메릴랜드에 있는 그 세 분이나 아니면 버지니아에 제가 그 광고도 같이 하는 그런 변호사분들 그분들하고 소송을 같이를 하죠. 그래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 일에 전문화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가시는 게 좋은 거죠. 예. 어느 변호사한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절대로 뭐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너무 막 자신감 있는 변호사분은 그분의 진짜로 수십 년간의 그 경륜에 의해서 백그라운드가 뒷받침 되지 않는 이상 그분들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실제 그 레코드를 보셔야 되는 거죠. 일한 레코드. 그리고 그 일한 레코드에 대한 그 검증은 광고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일을 맡겨서 어떤 결과를 받은 주변 분들 그분들의 리퍼럴 그분들의 또 레코멘데이션 그걸 통해서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게 확실하죠, 사실. 네. 예, 저도 뉴욕 변호사님 만난 게 그렇게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고객에 대한 당부사항 마지막으로는요. 예. 제가 여기서 버지니아에서 개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처음 참 쇼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듀얼 레프리젠테이션 문제가 많더라고요. 아, 그게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오. 그 듀얼 레프리젠테이션이라 하면 가게를 사거나 팔거나 그럴 때 셀 바이를 그 동시에 변호사 일을 맡아서 수행해 주시는 변호사분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원래 변호사는 한 사람, 자기 의뢰인인 한 사람의 이익을 fully advocate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fully support하고 represent 해야 되는 건데 예. 물건을 사고 판다 그럴 때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인터레스트, 이해관계는 이거는 완전 해결 불가능한 그런 컨플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고 파는 네.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은데 그렇죠. 이게 컨플릭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는 사람은 하자 없는 물건을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파는 사람은 하자가 조금 있어도 그냥 눈 감고 팔리길 원하는 거고 예. 이거를 변호사가 양쪽을 다 변호사 일을 한다? 그거는 이 변호사도 아니고 저 변호사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셀러 변호사도 아니고 바이어 변호사도 아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어떤 소개해준 다른 분이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는 이거 뭐 가게도 얼마 안 하는 작은 가게고 그리고 이미 우리 당사자 사이에 다 합의 끝난 거고 우리 서로 잘 아는 그 형제 자매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같은 교인간인데 그냥 이 변호사님이 양쪽 다 해주십시오. 내가 뭐 돈 조금 더 드릴 테니까 해주십시오 그러거든요. 예.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사인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첫째, 이 경우 이 셀러 바이어는 변호사 없이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죠. 네. 셀러 변호사도 아니고 바이어 변호사도 아닌 게 돼요. 예. 이 변호사는. 예. 그 변호사는 이 두 분 사이에 혹시라도 그 거래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누구의 이익도 대변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의 편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중간에 있는 결국은 중개인 역할밖에 안 되는 거고 예. 대서소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일을 맡기는 거는 문제가 법률적으로 없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돈을 내는 건데 그건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고 문서를 만들어주는 그 대서소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고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어떤 중간에 있는 분이 저한테 오면서 여기 셀러 바이어 두 분이 서로 원하고 있다. 예. 원하고 있으니까 그냥 변호사님이 혼자 알아서 해달라라고 예. 저를 부추기셔가지고 그렇게 일을 맡기려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죠. 예. 그거는 절대 익스큐즈가 안 돼요. 실제로 겪은 일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 분이셨는데 그분한테 가면은 일도 금방 해결된다. 그리고 뭐 셀러 바이어 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서류 만들어서 해결해주고 바로 사인 받게끔 하고 일 처리해주니까 거기만 가면 금방 일이 해결돼서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변호사분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셀러 바이어 간에 어떤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도 이제 이거를 메릴랜드에 있는 변호사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 결국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상속재산 예. 이스테이트를 상대로 소송이 여러 개가 들어왔대요. 그 진짜요? 변호사가 양쪽을 다 레프리젠트해서 일을 하는 바람에 일이 잘못돼 가지고 그 변호사한테서 어떤 상속재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민사소송 같은 그런 소송이 당했다라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지내는 어떤 손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셀러 바이어를 다 변호사를 해달라 그러면 절대 안 하고요. 예. 그리고 그게 변호사비를 아끼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은 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하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박에 성공하신 것 같으나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받게 되는 피해를 생각하면 셀러 바이어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듀얼 레프리젠테이션을 권하거나 아니면 듀얼 레프리젠테이션을 손님 본인이 원하거나 이런 일은 상당히 지양돼야 될 그런 일인 거죠. 제 경험상으로도 오래된 교인 자매분이라고 오셔가지고 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결국 두 분 사이에 어떤 문서를 만들어 놓지 않고 일을 진행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봐서도 충돌하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두 명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를 듀얼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레프리젠트도 아닌 게 돼버린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절대로 그런 거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까 또 했던 이야기랑 약간 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한국에서 변호사로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언해 주실 만한 말씀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있죠. 네. 먼저 말씀드릴 거는